오늘 제목 보고 들어오셨죠? 카페 창업 10년 차가 말리는 카페 창업. 예, 맞습니다. 오늘은, 어, 카페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정말 카페 창업 10년 차로서의 어, 진짜 생각을 편하게 좀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회사 생활 5년 차쯤이 되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일도 익숙해졌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회사에서 더 이상 배울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좀 무료함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일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보통 가지게 되시더라고요. 게다가 또 이제 요즘에 카페 알바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학생 때. 그러니까 긴 시간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카페 알바를 잠깐이라도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나름 경력직인데, 그럼 그때 카페 알바해봤더니, 이 회사보다는, 내가 좀 더 단순하게, 그렇게 또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카페 창업을 생각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생각하시는 거 맞으시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왜 다양한 업직종 중에서 왜 카페 창업을 하려고 할까라는 거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회사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5년 이상 했으면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슬슬 여기가 지겨워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쯤 또 보니까 내 수중에 내가 모아둔 돈이, 퇴직금도 하고, 그럼 한 5천만 원 정도 내가 모을 수 있고, 또 주변에서 또 청년 대출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1억 정도는 내가 목돈을 모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이 1억으로 작은 소자본 카페를 창업을 해서 나만의 삶을 영위해보면 어떨까? 돈도 모이는 거예요, 상황이. 네, 근데 꼭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면 또 길 가다가 꼭 이렇게 임대 막 이런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신호인가? 내가 내 카페를 하라는 그런 신호인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 또 카페 알바 경험도 있어. 나는 경력직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어렵지 않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카페 창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직종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시고 카페 창업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생각,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좀 지겹다? 근데 내가 수중에 5천에서 1억 정도의 돈을 또 모을 수 있었다. 근데 내가 또 나름 또 카페의 경력직이네? 라는 생각으로 카페 창업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절대 말입니다.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하시면 안 돼요. 음, 어, 왜냐면, 카페 창업, 왜 제가 그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일단 우선 회사 생활 5년차 정도 되었다라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카페 창업을 이제는 나의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5년차라면 이제 전체적인 일반적인 조직에서의 흐름을 아시는 거지, 그거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 절대 없거든요. 10년차 이상이 되어야 이것에 내공이 생기고, 어떤 업무가 떨어졌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더 뾰족하게 또 통찰할 수 있는 관점이 보통 생긴다고 보거든요. 5년 차라고 하면 수박 겉핥기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5년 차의 시간에 내가 그 다음 스텝이 이제 뭔가 그 업무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보통은 다 이렇게 멈추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월급 받으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있죠. 관계 물론 어렵죠. 예,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져서 내가 이제 나의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야생에 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게다가 요즘은 대기업도, 그 다음에 개인 카페들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야생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나의 그 사회생활 5년이라는 그 경험이 과연 내가 이 대기업과 정말 개인 카페를 좀 뛰어나게 하는 사람들과 붙었을 때에 나의 노하우가 무엇이 있을까? 나의 경쟁력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안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과 바운더리 없이 스트레스 받는 건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5천에서 1억 정도가 생겨요. 그 돈을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증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보통 기물로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서 보통 이제 로드샵 같은 경우 1매출 70만 원 정도 목표를 잡고, 그러면 한 달이면 2천만 원이 매출이 나옵니다. 2천만 원이 매출이 나온다고 했을 때 주 7일 영업인 거죠. 그럼 그 2천만 원에서 임대료 빼고, 그다음에 원자재 빼고, 인건비 빼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 카드 수수료도 나가야 되고요. 거기서 그 위에 보이지 않는, 뭐 갑자기 또 기계가 고장나는 상황도 있고, 뭔가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기물들을 보완해야 될 상황들도 있다 보면, 또 여비비라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비비까지 가는 것만으로 사실 땡큐합니다. 근데 이제, 돈이 조금 모였나 싶으면 부가세 내라고 또 연락이 오고요. 그리고 또 조금, 이번에 좀 돈이 모이나 싶으면 여지없이, 예, 종합소득세 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2천만 원 매출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 다 제하고 나면 250만 원 정도, 200에서 250만 원 정도. 근데 거기에 내가 또 대출이 있다? 그럼 또 이자랑 또 원금 상환으로 빠져야 하거든요. 그럼 내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내가 매달 25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간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또 슬픈 이유는 슬픈 건 뭐냐면, 명절, 경조사 이런 거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주 7일 영업하셔야 됩니다. 워라밸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1억을 투자하고 내가 이렇게 금액을 받는 게 맞는가? 나의 워라밸을 포기하고 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면 그냥 직장 생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꼭 두드려 보셔야 돼요. 계산기 두드리는 건 사실 겁나는 일이거든요. 숫자를 직면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으시면, 정말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또 이제 난 경력직인데요. 네, 정해진 레시피를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사장이 된다라고 하면 레시피 개발해야 됩니다. 요즘에 많이들 AI 사용해서 레시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제조를 한다라는 거는 카페 전체, 그러니까 사업의 전체 운영의 한 부분일 뿐이지 전체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력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절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카페 운영을 하면서,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관계들을 맺는 것. 예,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는 또 이직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들의 관계 맺는 것, 또 정들었던 직원들을 또 떠나보내는 것, 이거에 대해서 감정선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음료를 제조하고, 또 맛있는 음료 새로 레시피 개발하고, 이건 재밌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정들었던 관계들을, 문제없이 잘 마무리하는 것. 그 내곡을 쌓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역시나 지금도 제가 굉장히 고민하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카페 아무도 하면 안 돼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으니까 첫 번째는 기질적으로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에너지가 올라오신 분들. 두 번째는 일이 취미로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왜 성향 같은 거 검사해보면 직장이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놀이터예요. 이렇게 또 나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랬고. 예, 그래서, 휴가를 왜 쉬어야 되지? 라는 생각보다 내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휴가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자영업 하셔도 됩니다. 카페 하셔도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 에 있어서 즐거움을 누리신다면 저 찬성합니다. 예, 내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누린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일이 힘들어도 그 방향성, 그거 삶에 있어서의 목적성에 흐뭇함을 느끼신다라고 하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어떤 스트레스든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카페 창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하셔도 됩니다. 사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주는 그 매력에 흠뻑 빠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카페 창업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개인 사업 쉽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카페 창업하면서 워라밸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10년 차, 11년 자영업 제가 20년 차인데 느끼는 건 요즘 시장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워라밸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면 직장 생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카페 창업, 자영업을 하면서는 워라밸 신경 끄셔야 합니다. 워라밸 챙겨서 쉬시다가 바로 또 폐업하시고 계속 쉬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리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근데 카페 4개 직영하고 있고, 계속해서 확장해 갈 거잖아? 라고 또 물어보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검사 같은 거 해보면, 일이 놀이터라고, 저희 취미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매력에 저희 기질에 맞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카페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쯤 다시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창업에 있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히 달아주세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댓글 달도록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